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의 과학자는 칼 세이건이에요. 최근 예능 프로그램 책 읽어드립니다에서 소개된 코스모스라는 책은 700쪽이나 되는 두꺼운 책이지만 시청자 요청 도서 1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인 천문학자 칼 세이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우주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죠. 칼 세이건은 어떤 사람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칼 세이건은 1934년 11월 9일에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재단사인 아버지와 주부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평범한 아이였죠. 칼 세이건이 5살이 되던 해에 미래 세계 건설이라는 주제로 세계 박람회가 열렸어요. 칼 세이건은 당시 세계 최고로 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곡선 형태의 길을 따라 공 모양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테마 전시관에서는 바닥과 벽에 영상과 음악, 빛으로 100년 뒤인 2039년의 모습을 구현한 쇼를 보기도 했어요. 박람회를 다녀온 후 칼 세이건은 별과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이 칼 세이건은 도서관에 가서 사서 선생님에게 스타에 관련된 책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서 선생님은 별이 아니라 할리우드 스타에 관련된 책을 찾아주었어요. 사서 선생님은 칼 세이건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우주가 아니라 연예인에 관련된 책을 달라고 한 줄 알았던 것이죠. 책을 읽으며 칼 세이건은 천문학자를 꿈꾸게 됩니다. 청소년이 된 칼 세이건은 부모님께 천문학자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은 천문학자는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직업이라고 하시며 그의 꿈을 반대했어요. 칼 세이건은 자신의 꿈을 접었을까요? 고등학생이 된 칼 세이건은 어느 날 하버드 대학교 천문학 교수였던 할로우 셰플리를 만나게 되었어요. 할로우 셰플리는 천문학을 공부하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며 칼 세이건에게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할로우 셰플리 덕분에 칼 세이건은 천문학자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칼 세이건은 열심히 공부하여 시카고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칼 세이건은 생명과학을 전공하는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그 친구들과 공상과학 작품을 함께 읽으며 생명의 기원과 외계 생명체에 대한 토론을 했어요. 특히 스탠리 밀러, 해럴드 유리와 친하게 지내며 유전학을 공부하기도 했고 그들의 생명과학 실험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초기 지구의 대기가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꿀 수 있음을 증명한 밀러 유리 실험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졸업 논문을 발표하며 대학교를 졸업하게 돼요. 대학원 진학을 앞둔 상황에서 칼 세이건은 전공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유전학, 화학, 생물학 등 다양한 학문을 좋아해서 어떤 과를 선택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더불어 그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천문학자라는 꿈이 있기도 했고요. 많은 선택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한참 고민하던 그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학문의 기초라 할 수 있는 물리학을 선택한 것이죠. 그는 2년 만에 물리학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석사학위를 마친 칼 세이건은 드디어 천문학 박사과정을 밟게 됩니다. 미국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과 동부에 있는 시카고 대학의 여키스 천문대를 오고 가며 공부했어요. 또 생명과 우주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어요. 칼 세이건이 만났던 친구 중에서 환상의 짝꿍을 한 명 소개할게요. 이름은 조슈아 리더버그로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친구였어요. 사실 칼 세이건보다 9살이나 많았지만 칼 세이건을 동생이 아닌 친구로서 대해주었죠. 두 사람은 생물학과 우주의 진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했어요. 리더버그는 칼 세이건에게 유전학을 가르쳐 주었고 칼 세이건은 리더버그에게 천문학과 로켓공학을 가르쳐 주었어요. 칼 세이건은 리더버그를 통해 외계 생명체의 탐색과 우주 생물학에 대해서 더욱 깊이 연구할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1957년 10월 4일 소련은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합니다. 당시 소련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미국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주 경쟁에 앞서가기 위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를 창설하고 자문위원으로 칼 세이건을 세웁니다.
그는 나사의 많은 연구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고 나사와 미국을 대표하게 되었죠. 칼 세이건은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에 붙은 지구의 세균이 달까지 가서 달을 오염시키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지구 생명체가 다른 천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당시의 경쟁 상대였던 소련의 과학자들과 만나 토론했어요. 1960년 6월에는 행성에 대한 물리적 연구라는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요. 행성을 사랑하고 행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던 칼 세이건은 나사의 우주 탐사 계획에 참여합니다. 금성 탐사선 마리너 9호, 목성 탐사선 파이어니어 10호, 11호, 외태양계 탐사선 보이저 1호, 2호, 화성 탐사선 바이킹 2호와 마스 패스파인더까지 우주 생물학의 역사적 현장에 늘 칼 세이건이 있었어요. 특히 목성 탐사선 파이어니어와 외태양계 탐사선 보이저는 칼 세이건의 빛나는 아이디어를 품고 우주로 발사되었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칼 세이건은 우주 탐사선들이 우주를 탐험하다가 외계 생명체를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구를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을 금속판에 새겨 탐사선에 싣자고 제안했어요. 손발을 움직일 수 있는 남자와 여자 그림으로 지구의 인간을 설명하고 있어요. 수소 원자로 시간의 기본 단위를 정의하고 여러 가지 선들로 태양계의 위치도 설명하죠. 마지막으로 태양과 행성 그림으로 세 번째 행성인 지구에서 이 탐사선을 보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보이저호에는 그림과 지구의 소리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 골든 레코드를 실어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소리가 바로 골든 레코드에 녹음된 소리입니다. 클래식 음악, 지진, 화산, 파도, 바람, 천둥, 새와 고래의 노래, 55개의 언어로 된 인사말 등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인사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레코드판을 플레이어에 넣고 재생시키는 방법이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레코드판을 무사히 재생시켰을 때 보이는 화면도 있고요. 레코드판에 녹음된 신호의 파장과 파이어니어 금속판에도 그려져 있었던 태양계의 위치와 수소 원자도 있습니다. 보이저호가 우주를 훨훨 날아 지구에서 61억 킬로미터까지 갔을 그때 칼 세이건은 보이저 1호의 카메라 방향을 바꿔 지구를 찍자고 제안합니다. 칼 세이건의 제안을 들은 과학자들은 그 의견에 반대했어요. 카메라의 방향을 바꾸다가 카메라 렌즈가 태양빛을 받아 고장날 확률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된 보이저의 카메라가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칼 세이건은 머나먼 거리에서 지구를 찍는 것이 과학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주 속 인류의 위치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주장했어요. 결국 보이저 1호는 카메라 방향을 바꿔 지구와 태양계 행성들의 사진을 찍게 됩니다. 목성, 지구, 금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있습니다. 태양계의 가족 사진에서 지구만 따로 떼어서 보면 이렇게 보인답니다. 인간에게 지구는 큰 존재인데 보이저 1호가 찍은 지구는 검은 우주 속에 있는 창백한 푸른 점이네요. 1980년대에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코스모스의 해설자로 출연했어요. 전세계 60여 개 나라에서 방송되어 7억 5천만 명이 시청했다는 전설적인 기록을 남깁니다. 코스모스 덕분에 칼 세이건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프로그램 내용을 책으로 옮긴 것이 바로 앞서 설명한 코스모스라는 책인데요. 2달 만에 40만 권이 판매되고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 70주 연속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인기죠. 코스모스 이후에도 많은 책을 저술합니다. 특히 컨택트라는 책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탐색하는 SF 소설책으로 영화로도 제작되기도 했어요. 40년이 넘는 활동기간 동안 500여 편의 논문, 책을 저술하고 천문우주 다큐멘터리와 강연으로 천문학의 대중화에 힘쓴 우주와 별, 외계 생명체의 친구였던 사나이는 1994년 백혈병에 걸리게 되고 화성 탐사선 마스 패스파인더 계획에 참여하던 중 1996년 12월 20일 62세의 나이로 우주의 별이 됩니다. 우리는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 유명한 칼 세이건의 명언이죠. 별이 된 칼 세이건을 다시 볼 수 없지만 그의 책과 다큐멘터리를 보며 우리는 여전히 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달에는 더 재미있는 천문학자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